전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더라? 또 다 까먹었죠. 전 시간에 우리는 경우의 수,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사건의 가짓수를 세는 건데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두 숫자를 덧셈하기도 하고 곱셈을 하기도 합니다. 일명 합의법칙, 고배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특히나 곱셈하는 경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반장, 부반장,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라든지 숫자 카드를 늘어뜨려서 뭐 100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를 구하는 거 문제라든지 대표 뽑기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147쪽에 있는 실력 확인하기 여기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확률 한 중간까지는 할 거고 금요일 날 확률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테스트 보고 수요일 금요일 동안 교재 완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완료하면 되는데 지금 숙제가 왕창왕창 밀리신 분들 많으세요. 그쵸? 왕창왕창 밀리신 분은 일단 이 본책만이라도 알겠죠? 이 개념북만이라도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워크북은 워크북이 있는 책을 100% 완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생들이 맨날 워크북 때문에 밀려 있더라고. 일단 개념북만이라도 좀 끝내 볼게요. 147쪽 7번 문제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6개의 점이 있다. 원에 6개의 점이 있어요. 6개의 점은 같은 간격일 필요는 없어요. 같은 간격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같은 간격일 필요는 없고요. 원에 그냥 6개의 점이 그냥 여기저기 찍혀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상황을 다른 말로 부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임의의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예요. 이게 혹시 방금 쓴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가요? 임의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한 직선에 점 3개가 이렇게 도레미 이렇게 있는 모양이 없다 이거예요. 원에다가 점을 찍으면 항상 그럴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뭐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그냥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표현을. 다시 한번 원 위에 점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6개 점이 있습니다. 1번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2번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예요. 여러분 만약에 1학년들이라면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1학년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열심히 그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다 몇 개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몇 개의 점이 있다고 했죠? 6개죠? 꼭지점이 적혀 있는 거 보이죠? A, B, C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요 선분이 있다고 칩시다. 요 선분은 뭐예요? 선분 AB죠? 선분 AB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선분 BA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쵸?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대표 2명 뽑는 느낌이에요. 어차피 AB를 뽑으나 BA를 뽑으나 우리 반 대표는 A랑 B거든. 이해 가니? 그러니까 선분이요. 이게 대표 뽑기랑 비슷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몇 명 중에 6명 중에 몇 명의 대표? 2명의 대표를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건지 알겠어? 6 곱하기 5 한 다음에 나누기가 들어가죠. 나누기 얼마? 2명이잖아. 2 곱하기 1. 답이 얼마예요? 하면은 15개. 이렇게 해요. 지금 책에다가 이렇게
선거 가지고 거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쵸? 몇 개 나와요? 한 분. 15개 나오지 않아? 실제로? 안 해봤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치?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15개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선분이라는 게 선분 AB랑 선분 BA랑 같은 거잖아. 선분 BC도 선분 CB랑 같은 거잖아. 결국 누구를 대표로 뽑느냐 만큼 선분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대표 뽑기라는 아이디어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이.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씩 다 그렸던 거. 이렇게 세겠다 이거죠. 두 번째도 똑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삼각형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 보이죠? 이거. 비금치고 있는 거 이거. 그쵸? 야, 이거 삼각형 개수 세러 가면 애들 장난 아닐 거예요. 그쵸? 엄청 힘들겠죠? 요런 게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ABC. 그 생각해봐. 삼각형 ABC랑 삼각형 BAC. 같은 삼각형이죠. 삼각형 CBA도 같은 삼각형이죠. 삼각형 CAB도 같은 삼각형이고. 그치? 이게 뭔 말이겠냐고. 마치 대표 3명 뽑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6명 A, B, C, D, F 중에 나는 요 삼각형을 골랐어. 이 얘기가 나는 우리 대표로 A, B, C를 골랐어. 이 얘기랑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표를 고르는 만큼 삼각형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대표 하나당 삼각형 하나씩일 테니까. 마찬가지죠. 삼각형 역시 대표 뽑기예요. 따라서 어떻게 고르는 거냐면은 첫 번째 꼭지점을 고른다. 첫 번째 대표 U, 두 번째 대표, 세 번째 대표를 고른 다음에 얘는 뭘로 나누죠? 대표 뽑기니까 나누기 얼마? 3명이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 6이니까 6 약분되겠지. 그치? 얼마만 남아? 20이 남죠. 실제 삼각형을 구해보면 20개 나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심심하신 분들은. 그 다음 8번. 이렇게 지도가 있는 겁니다. 지도가 이렇게 제일 넓은 땅 A와 B, C, 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부터 빨파노보, 빨강, 파랑, 노랑, 보라인데 이게 헷갈리면은 그냥 이걸 숫자로 바꿔도 돼요. 색깔이 10개가 있다 하면 애들 10개의 색깔을 잘 못 써요. 빨주노초, 파남보에도 모자라니까. 이해가? 그래서 보통 이거를 색깔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는 게 편리하기도 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요 4개의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색은 2번 써도 돼. 이래서 빨간색을 2번 쓸 수도 있고 노란색을 2번 쓸 수도 있어. 단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B랑 C랑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계선이 맞닿아 있다. 이해가요? 여기 두 개가 같은 색을 칠해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두 나라는 같은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막고 싶은 거예요. 경계선이 있으면 이쪽은 빨강, 이쪽은 파랑 이렇게 칠해야 두 나라는 다른 나라구나 이렇게 구별되지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 이거야. 대신에 여기에 파랑을 칠하고 파랑이니까 말 그대로 파랑을 칠할게. 여기에 이렇게 파랑을 칠하고 이쪽도 빨강 칠하고 이쪽도 빨강 칠하면 어떨 것 같아? 같은 색은 2번 칠했지만 확실히 구별이 가죠. 이 나라랑 이 나라랑 다른 나라고 이 나라랑 이 나라랑도 다른 나라라고. 그치? 이런 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해 가죠?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경계선이 많이 맞닿아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A는 B 나라와 C 나라와 D 나라와 모두 경계선이 맞닿아 있어요. 이해 가죠? B 나라는 어때요? A랑 맞닿아 있고 C랑 맞닿아 있지만 D랑은 맞닿아 있지 않죠? C는 어때요? C는 A랑도 맞닿아 있고 B랑도 맞닿아 있고 D랑도 맞닿아 있고 이해 가죠? D는 어때요? 마찬가지인 게 A랑 C랑은 맞닿아 있지만 B랑은 떨어져 있죠. 이런 특수한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펼쳐놔도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뭐 제일 이제 복잡한 게 유럽이나 아프리카들. 이해가? 유럽과 아프리카는 이게 주변 나라가 많잖아. 유럽에 몇 개 나라 있는지 모르겠네.
아프리카 많잖아, 그치? 그런 나라들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 칠하겠다 이겁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색깔 칠하는 문, 지도에 색깔 칠하는 문제라고. 과연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인데요. 보통 이거는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순서는 보통 제일 맞닿은 게 많은 나라 순서로. 그러니까 A와 C가 지금 제일 많이 맞닿아 있죠? 세 나라씩, 그치? 여기부터 칠한다는 거예요. 맞닿아 있는 나라가 적은 나라를 뒤로. 그래서 원래는 순서가 A, C, B, D가 맞거든요. 원래는 순서가.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냥 알파벳 순서로 칠해도 상관은 없어요. 경우의 수는 똑같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칠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알파벳 순서로 칠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색깔 하나 칠하고 그다음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원래는 맞닿은 게 많은 나라를 먼저 칠하는 거야. 이렇게 칠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색깔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기 상태에서 자 A부터 칠할 거예요. A에 지금 4개의 컬러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편의상 1, 2, 3, 4라고 그냥 부릅시다. 그럼 4개의 색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겠죠? 어차피 색칠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럼 A에 칠한 법은 몇 가지냐면 4가지인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칠했다, 그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번 색을 여기다 칠한 거야.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겠네? 3번 색을 칠한 거야. 그럼 어떤 줄 알아? 이제부터 이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3번 색을 못 칠해요. 어디에 칠해도 A랑 붙어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은 나라 아니잖아. 다 다른 나라잖아. 그치? 그럼 3번은 이제 앞으로 못 쓴다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못 쓰는 색이구나. 그럼 두 번째, B에 칠할 때는요. 3번 어차피 못 쓰니까. 여기는 어때요? 남은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예요. 이해 갔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번 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파란색을. 그러면 여기 세 번째 C자리에 여기는 몇 개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지 하면은 A랑 붙어 있으니까 3번 컬러도 안 돼. B랑 붙어 있으니까 2번 컬러도 안 돼. 그치? 3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니까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칠해요. 그쵸? 따라서 C에 칠한 부분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뭐 그렇게 해서 1번 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마지막 D를 칠할 때 어떠냐면요. 2번은 떨어졌잖아. 2번 색깔은. 그치? 떨어졌으니까 2번은 칠해도 돼요. 이제. 하지만 1번과 3번 이 두 개는 피해야겠죠. 1번과 3번을 지우면 어때요? 남은 색이 2, 4번밖에 없죠. 2개밖에 없죠.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칠하는 거를 동시에 칠하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칠해야 이게 하나의 지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숫자들을 다 뭐한다? 곱한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12 곱하기 4? 48가지. 이런 식으로 지도의 색깔 칠하기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 지도는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질 거고 점점 조건도 다양해집니다. 조건도 다양하고 지도도 복잡해져요. 지금 제일 간단한 스타일. 일단 이 정도만 연습하시면 되고요. 넘겨서 이제 서술형 문제 1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죠? 빨리 다시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죠? 서술형 문제 1번을 볼게요. 여학생은 3명, 남학생은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얘네들을 한 줄로, 그러니까 1, 2, 3, 4, 5가 되겠죠? 자리가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한 줄로 세울 건데요.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선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 3명이 이렇게 붙어 있고 남자 2명도 붙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웃할 때 어떻게 센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웃하는 그 대상은 한 사람처럼 취급해라. 마치 이 3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남학생 2명도 2명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 한 사람. 그럼 마치 우리 눈에는 몇 사람처럼 보이는 거냐면 이건 지금부터 2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2사람을
일렬로 일단 세워봅시다. 그게 몇 가지일까 하면은 그게 2 곱하기 1가지죠. 쉽게 말하면 빨강, 파랑이 이게 있고 파랑, 빨강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가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웃한 사람들끼리 자기 안에서 바꾼다. 야, 우리끼리 좀 자리 좀 바꾸자. 어차피 우리 셋은 이웃하고 있는 거니까 1등, 2등, 3등을 다시 정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몇 가지냐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 여학생에서 자리 바꾸는 방법. 이해가죠?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남학생도 똑같이 2명이서 서로 자리 바꾸자. 2 곱하기 1가지. 그래서 이것들을 모조리 곱한다. 동시에 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6, 4, 24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경우의 수가 숫자가 보다시피 커요. 막 24가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보여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다 일일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풀이법을 하나씩 하나씩 유형별로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확인이 안 돼요. 확인 뭐 720가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가. 그쵸? 이것도 막 48가지잖아요. 그 48가지 언제 다 확인해요. 그쵸? 그래서 그 각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거지? 아, 이웃할 때는 이웃하는 그 그룹을 한 사람 취급을 해서 세운 다음에 그 내부에서 자리 바꾸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요령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하나 더 해줘? 아니다. 자, 실전 중단을 마무리해서 중요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몇 문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되네요? 되게 많네. 요거 7개를 풀고 1교시를 마무리 짓고 시간이 얼마큼 남을지 모르겠지만 2교시에도 마찬가지 진도를 나갈 거예요. 계속. 우리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날 교재 마무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밀린 숙제를 천천히 검사한다 생각할 테니 숙제가 많이 밀리신 분은 뭐 하라고요? 개념북만이라도 해라. 숙제가 거의 안 밀린 사람들은 워크북도 할 수 있겠네. 그치? 열심히 해. 다음 주까지. 다음 책은 아마 워크북이 없을 거야. 원래 이번 책도 워크북 없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149쪽 1번 문제.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카드 20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20의 약수. 결국 20의 약수가 몇 개인지 세시오라는 문제죠. 그렇죠? 1부터 20까지 카드 중에 20의 약수를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런 거니까 결국 20의 약수를 세시오죠. 뭐 20의 약수를 일일이 셀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1, 2, 뭐 4, 5 하는 거 기억날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0을 소인수분해면 4, 5, 20이니까 2가 2개, 5가 1개네. 그치? 소인수분해하면. 이거 이렇게 소인수분해할 때 약수 몇 개인지 세는 법 배웠죠? 지수에 1을 더한다면서 여기 1 더하면 3이고 여기도 지수 1이니까 1 더하면 2라서 곱하면 몇 개? 6가지죠? 그래서 6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일일이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약수, 개수 세는 법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 번에 간단하게 세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 10장 중에서 차례로 2장을 뽑아요. 첫 번째 카드 뽑고 두 번째 카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랬을 때 적힌 수의 합이 5 또는 7. 주사위랑 좀 비슷하죠? 주사위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주사위는 같은 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3, 3, 4, 4 이렇게. 근데 이거는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카드를 2번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5 또는 7, 뭐 하는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 노가다. 경우의 수는 이거 노가다라는 표현이 참 나도 2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면서 노가다라는 표현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고 싶은데 적합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일일이 써본다, 뭐 개고생 뭐 이런 말 해도 이게 노가다란 말보다 쫙 달라붙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써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쓰는 게 편하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순서상. 그렇죠?
첫 번째 카드가 1이면 두 번째 카드가 4. 일단 5 나오는 것부터 찬다고 치면은 1, 4, 2, 3, 3, 2, 4, 1. 이렇게 5가 나온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합이 7이 되는 경우 이거는 1, 6, 2, 5, 3, 4, 4, 3, 5, 2, 6, 1 해서 총 6개가 있어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쪽은 4가지, 이쪽은 6가지. 이거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덧셈하는 거죠. 정답은 10가지입니다. 합의 법칙. 이쪽 아니면 이쪽 이렇게 고를 때. 이해 가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씩 다 세는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11번 문제. 지금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고 C라는 도시가 있는데 A부터 B까지 도시로 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B에서 C로 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버스 또는 뭐 기차 뭐 이런 식으로 2가지. 이런 식으로 길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가죠? 각각의 길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단 한 번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나 A에서 지금 C로 갈 거잖아. 근데 A에서 예를 들어서 B를 갔다가 아이고 뭐 두고 왔다 다시 A 간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A에서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 지점을 한 번 더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한 번 딱 찍으면 이제 그 지점은 사라진다 그 보면 돼요. A에서 C로 가는 걸 크게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A에서 C로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고요. A에서 어떻게?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 또는 얘의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길이 2개잖아? 2가지. 가면 땡이야.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3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2가지거든?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게? 이거 숫자 2개 뭐 하는 걸 것 같아? 곱하기 해야 돼요. 곱하기인 이유 알겠어요? 이거 얘기했듯이 A에서 B로 가는 거 만약에 1, 2, 3이고 B에서 C로 가는 게 A와 B라면 이게 무슨 뜻이야? 1, 2, 3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치? A, B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고르고 이것도 하나 고르고 해야 돼. 2개를 같이 골라야 한다 이거야. 숫자랑 알파벳을 같이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2개는 곱해서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랑 6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2개는 이제 덧셈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또는 이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던가 직항으로 가던가 어디 B라는 곳을 경유해서 가던가 그치? 이쪽을 고르면 이쪽은 안 간다는 얘기잖아. 이쪽을 고르면 이쪽 안 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일 때는 2개를 덧셈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가지냐? 8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지금처럼 저건 덧셈도 하고 이건 곱셈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치? 어떨 땐 덧셈을 하고 어떨 땐 곱셈을 하지? 요거를 초반에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거를 따져서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면 곱하기 또는 뭐뭐거나 하면 더하기. 일단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해 두는 방법도 있는데 차차 나아지겠지 뭐. 그리 안 그려? 아이들이 한참을 놀다 와서 그런가? 늘어지죠. 일하기 싫죠. 나도요. 집에 가고 싶죠 벌써. 나도요. 아휴, 나도 일하기 싫고 집에 가고 싶고. 어디 하늘에서 운석 같은 거 안 떨어지나? 운석 팔면은 돈 벌어서 어디다 써? 14번 A, B, C, D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뭐 영화관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세울 때요. A 또는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래요. 여기 보면 A 이거 접속사를 부르니? 또는 B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 A가 맨 앞에 서는 경우 몇 가지 구하고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 몇 가지 구한다면 두 개를 모아라는 얘기야. 이게 덧셈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우리 1등이라는 게 A, B 이 두 사람이 같이 1등일 수는 없잖아. 한 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쪽이면은 이쪽은 아니겠구나. 이쪽이면은 이쪽은 나올 수가 없겠네. 이런 구조일 때, 이런 모양일 때는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덧셈하면 돼요. A 또는 B가 1등으로 들어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A가 1등인 거는 몇 가지 있을까? 남은 2등, 3등, 4등을 골라야 돼요. 한 줄로 들어갈 거니까. 그쵸? 그럼 2등이 될 수 있는 거는 A가 없어졌으니까 3명 중에 하나 아닌가? 3가지. 3등은 2가지. 꼴등은 1가지겠죠. 요건 동시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A, B, C, D가 나란히 쓰는 동시에 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서 총 몇 가지? 6가지가 될 거고요. 또는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똑같겠죠? 경우의 수는. 그렇죠? 3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6가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냐면은 6과 6을 덧셈해서 총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 열심히 쓰고 있으면 너희들도 최소한 답은 맞춰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텐데. 답은 적고 있는 건 맞아? 애들이 이번 그 중간고사를 지나면서 내가 몇 명한테 얘기했거든. 좀 써라. 이놈의 자식들아. 수학이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잘 보면은 이해가 잘 가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수학은 진짜 머리 싸매고 이게 왜 이거지 하고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써보고 이것도 아닌가 이렇게 그래야 조금씩 늘어나는 과목이라서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다 이해한 것 같아. 이렇게는 공부가 안 돼요.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면은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 하면은 1위가 뭘 것 같아? 수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복하기 힘든 과목이라는 얘기잖아요. 문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배운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배워놓고 시험은 맨날 이상한 거 내잖아. 안 그래? 그게 중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 더 심해요. 이 고등학생들 보면은 어떤 학생은 공부를 대충 했는데 수학 40점 나왔어요. 어떤 학생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45점 나왔어요. 되게 열심히 한 학생과 대충 한 학생의 차이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나중에 가면 힘들어진다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 과목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틀을 좀 잡아야 돼.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틀을 잡아서 최소한 중3, 빠르면 중3부터, 아니 늦어도 고1부터는 이게 좀 제법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법. 자, 문제 한번 서술형 풀어봐 하면은 척척척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요. 그게. 그러니까 연습장도 좀 갖고 다니시고. 쌤이 너희들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풀이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쵸? 빨간색, 어떨 때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풀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16번 문제 볼게요. 16번은요. 카드가 01457이 있어요. 0 카드가 하나 있다는 게 좀 주목해야죠. 0 카드 하나랑 1457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요 5장의 카드로 3장을 뽑아요. 그래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있는지 구하시오입니다. 우리 카드에 0카드가 있을 때 주의사항이 뭐였지? 맨 앞자리에는 0 못 오죠? 그렇죠. 맨 앞자리에만 0이 못 와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예를 들어서 뭐 홀수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 짝수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 뭐 4의 배수 나오긴 하겠구나. 4의 배수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 뭐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푸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 자리 단수 만들기에 끝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푼다? 이때는 100의 자리부터 풉니다. 100의 자리 0이 못 오니까 남은 4개 중에 하나가 오겠네요. 그렇죠?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넷 중에 한 카드가 이렇게 소멸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그 다음 10의 자리를 쓸 때는 어때요? 0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이 없어졌지만 다시 한 장을 쓸 수 있으므로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도 똑같이 몇 가지다? 4가지가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더 써 없어지면 1의 자리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래서 이것 카드들을 모두 쓴다. 동시에 써야지 한 자리 그 세 자릿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면 16 곱하기 3 48가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 가요? 이 경우의 수 파트가 뒤에 확률도 마찬가지인데 경우의 수 파트랑 확률이 둘 다 풀이가 되게 짧아요. 보여? 풀이랑 꼴랑 요거 해서 덧셈 끝. 요거 곱셈에서 끝. 이런 식으로 풀이가 겁나 짧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파트가 쉬워 보이는데 막상 풀면 엄청 어렵습니다. 이 파트가. 그 다음이요. 아이고 14번 안 해. 아 했구나 14번. 14, 16, 18번. 다음 중 경우의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1번. 3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장 1명 뽑는다 3가지. 그리고 나서 1명이 줄어들겠죠? 부회장 1명 뽑는다는 2가지. 1번은 6가지 나와요. 이해가요? 2번. 자, 2번은 대표 뽑기입니다. 4명 중에 대표 2명 뽑기예요. 첫 번째 대표 4가지, 두 번째 대표 3가지지만 이건 대표 뽑기. 둘이 바뀌어도 된단 말이야. 그치? 2 곱하기 1로 나눕니다. 얼마? 이것도 6가지네. 일단 1번과 2번이 둘 다 6가지이기 때문에 3, 4,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3번. 1, 2, 3 숫자가 각각 적힌 3장의 카드 중 2장을 뽑아서 2자리 자연수.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 1의 자리는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6가지겠네요. 1, 2, 3번이 다 6으로 갔네요. 4번. A, B, C 3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한 줄로 세운다도 이제 1등, 2등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A, B, C 3명이었으니까 1등 자리에 오는 방법 3가지, 2등 자리에 오는 방법 2가지. 이것도 6가지겠네. 다 666이니까 5번이 정답이겠네. 5번이 뭔데? 부모님과 자녀 2명, 그러니까 총 4명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총 4명이 한 줄로 서서 사진을 찍는데 부모님이 이웃하는 경우예요. 그럼 부와 모님이 이웃할 거고요. 자녀가 둘이 있어서 이웃하는 사람을 한 사람 취급하면 총 몇 명처럼 보인다? 우리 눈에는 3명처럼 보인다. 그치? 그래서 일단 3명이 한 줄로 선다를 한 다음에 뭐 한다고? 이웃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얘는 12가지인 거죠. 그래서 5번만 경우의 수가 다르다. 끝으로 20번을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을 거야. 남는 시간 동안은 뭐 채점이 필요하면 채점도 받을 거고 질문을 할 사람은 질문도 할 거고 그렇게 약간 시간을 좀 줄게요. 그리고 2교시 또 진도 나갈 겁니다. 오늘이랑 금요일까지는 진도 많이 나가서 이 책 끝내야 되니까. 20번이요. 어떤 모임에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10명의 사람이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려고 해요. 자, 악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하고는 악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 가죠? 남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몇 번이나 악수를 하나요? 이게요. 대표 뽑기랑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선분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해 가요? 마치 이렇게 원 모양에 10명의 사람이 서 있어. A, B, C, D, E, F, G, H 한 몇 명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명이네? I, J까지 세워야겠다. 좀만 비켜봐. 10명, 그치? 10명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치? 10명 맞죠? 네. 10명 있다. 만약에 얘네들이 악수했어. 이게 마치 선분 BI 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응? 얘랑 악수했어. HG라는 선분 구한 거잖아. 그치? 얘네들이 악수했어? 선분 DF. 이런 식으로 누구랑 악수했어가 마치 선분 구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응? 이렇게 운동장에 10명이 쭉 둘러 있어서 자, A랑 B랑 악수해. 그럼 서로 이렇게 다가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운동장 요즘 운동장 흙 있는 운동장이 있나? 다 인조잔디 아니야?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남지 않겠어? 이렇게 A랑 B랑 이렇게 악수하려고 만나서 헤어졌던 그
그 발자국 그게 몇 개 있겠냐고. 마치 선분계수 세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뭐예요? 이것도 대표 뽑기랑 똑같아요. 어떻게? 10명 중에 하나, 9명 중에 하나 뽑은 다음에 대표 뽑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얼마? 45가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경우의 수 파트를 마쳤고 조금 문제 풀 시간 주고 나서 확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